반갑습니다. 고만수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토지 투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이때까지 이제 요즘 뭐 매일 거의 기획부동산 땅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보면 거의 대부분 실질적으로 기획부동산 땅이에요. 일단 뭐 제가 토지 투자하지 마라 뭐 이런 컨셉으로 해서 하지마 시리즈 계속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요. 음, 이제는 뭐 이제 어제 이벤트에도 나왔던데 이제 하지마 시리즈도 괜찮은데 해라 시리즈 좀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이제 아이디어 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런데 이제 뭘 하는 것은 쉬워요. 뭐 돈만 있으면 사는 거야 쉬운데 어찌됐든 조금 이제 공부가 제대로 되어주면 좋지 않겠어요? 특히나 토지는 잘못된 것만 아니면 토지는 거의 뭐 무조건 가격이 오른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사실은 용도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하죠. 이 토지에 어떠한 규제가 있는지, 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행위가 있는지, 그런 것을 규율하는 것이 이 용도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원체 SNS가 발달했고 블로그나 또는 이제 뭐 이제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어떤 토지 투자와 관련해서 많은 이제 어떤 팁 또는 이론적인 설명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용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보통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 지역입니다. 이 용도 지역은 여기 보시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 2조 정의에 보면요. 용도 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실제 설명을 합니다. 다른 이제 SNS도 그렇고 뭐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딱딱하기도 딱딱하고 이제 법령상에 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뭐 도시지역, 그다음에 이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서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서 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이 된다는 것도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 있고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짜고 또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을 하고 그러한, 용도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토지를 활용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뭐, 달달달 외워야 해요. 이렇게 되면 달달달 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왜냐면 어떤 다르게 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림이라든지 뭐 동영상이라든지 가져와서 이런 지역은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이제 주거 지역입니다. 상업 지역입니다. 공업 지역입니다. 녹지 지역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조금 달리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용도 지역,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 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이 용도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이 법령상을 보면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이 요 2조 정의에 보면 지역 지구 등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 지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역 지구, 구역, 권역, 단지, 도시군 계획 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 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인가, 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즉 제5호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5호조를 보면 이제 뭐 지역 지구 대통령령으로 또 규정된 지역지구, 다른 법령 위임에 따라서 뭐 고시하는 지역지구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명칭을 불문한다는 겁니다. 명칭을 불문하고 어떠한 땅에 어떠한 행위를 규제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해 놓은 것들을 모든 것을 지역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도 이 지역지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의 지역지구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부를 하려고 하면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 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사실은 그걸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상에 이제 지역지구가 얼마나 많이 있냐 하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5조 지역지구 등 해서 5조 1호 관련해서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요, 자 1번부터 시작해서요 233개의 이제 지역지구가 있습니다. 명칭을 불문하고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볼까요?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이라는 법률상의 도시지역도 여기 27번으로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대회 관련 시설 설치 이용 지역, 그래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나와서 이제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특별대책지역, 이렇게 해서 지역지구들이 이렇게 233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역지구고 이 안에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이 있는 겁니다. 볼까요? 여기 있죠.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뭐 다 여기 있죠. 또 용도지구도 있고요, 용도구역도 다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왜냐하면 쉽게 접근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이고요. 그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은 우리나라 3,200만 필지 전체에 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역을 중요시 생각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의 지역지구는 특별하게 또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다음에 한번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러한 지역지구, 그러니까 어떤 명칭을 불문하고 왜 이 땅에서 하지 마라, 해라,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되고 이런 건 안 되고 건폐율은 얼마, 용적률은 얼마,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어떤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다 규정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지 투자를 하는데 기본 인사이트가 필요한 게 뭐냐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토지를 사용하는 게 목적이고 그 사용 가치가 높아질수록 잠재적인 개발 어떤 밀도가 높아질수록 이제 토지의 가격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건폐율, 용적률 또 들어갈 수 있는 용도들이 많으면 자산 가치로서 그 토지는 굉장히 가격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땅은 그렇게 뭐 상업지역이 돼서 건폐율, 용적률이 팍팍 올라가고 들어갈 수 있는 용도도 많고, 또 어떤 땅들은 자연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전혀 손대지 못하게 하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지구, 뭐 용도지역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왜 정했을까? 이것을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토지 투자는 출발을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즉 무슨 얘기냐? 용도지역, 우리가 쉽게 지금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런 것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들이 왜 어떻게 만들어져,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을까? 뒤집으면 그러한 규제들은 내가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이 이제 충분히 보장이 되는, 헌법상 보장이 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도 23조에, 헌법 23조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이제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뭐 그건 단순히 기가 얇아서가 아니고요. 몰라서도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은 못하지만 규제가 되어 있지만 나중에 괜찮아질 거예요. 또 옆에 대규모의 시설들이 들어오니까 이 땅도 나중에 규제가 풀려서 괜찮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 구역이 풀릴 거예요. 뭐 농업진흥구역이 풀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토지 투자를 많이 이렇게 권유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쉽게 이제 믿는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용도지역을 분명히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용도지역을 생짜배기로 그냥 이렇게 막 외우게 되면 안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짜배기로 외우면 안 이어져요. 특히나 초보 투자자들은 더 안 이어집니다. 공인중개사분들은 이거 막 이제 딸딸딸 외우죠. 용적률, 건폐율까지 싹 다 외우죠. 시험 보려고 합격하려고. 또 돌아서면 다 잊어먹죠.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 보는 사람도 그런데 일반 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제 질문 들어오는 거 보면 전부 다 이제 기획부동산에서 속는데 이런 것을 모르셔서 그렇다 말이죠. 이제 그 제가 이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원래 이제 토지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을, 특히 이제 토지가 무엇인가, 토지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 토지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느냐라는 것. 제가 봤을 때는 용도지역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을 안다 그러면 공법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강사들은 공법 몰라도 괜찮다, 그 규제에 필요할 때 찾아보면 되는 거지, 꼭 알 필요 없다, 뭐 그 말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분명히 그 강사도 공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렇게 공부하면 너무 힘드니까 공부하는 게 꼭 그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약간의 우회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토지 투자를 하려면 무조건 공법은 알아야 됩니다. 공법은 알아야 되는데 그 많은 것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용도지역은 완전히 꿰뚫어야 됩니다. 꿰뚫어야 돼요. 용도지역이 사실은 지역지구,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상에 지역지구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 그러면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거 이야기 하려고요.